안녕하세요. 세금 읽어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애경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할 경우에 이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실관계를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신청법인은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2년 11월 개인으로부터 취득한 주거의 전용 면적이 146.33제곱미터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8년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2021년 3월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때 지리자는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느냐 아니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여부를 이제 결정하겠다 그러는데, 오늘은 이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주위에서 오피스텔 투자하신 분들 많이 보시고 이제 오피스텔 많이 보시죠. 오피스텔은 우리가 원칙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과세기 때문에 오피스텔을 취득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환급을 받았다가 이제 오피스텔을 사업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그때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고, 나중에 이 오피스텔을 매각을 했을 때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건물 분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세정에 대한 그 텍스 흐름은 흘러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과세 사업과 관련된 이 오피스텔을 우리가 주거고 이제 면세 전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초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환급을 받았던 건물분에 대한 그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다시 과세관청에 납부를 하셔야 되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게 되면 어떻습니까? 면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면세에 따른 주택 면세 사업자 관련돼서 그 신고를 하고, 그리고 나서 양도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과세였지만 면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다가 양도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때는 면세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오피스텔의 그 면적을 갖고 이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 규정에 따라서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그 주거 전용 면적이, 오피스텔의 주거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아니면 그 초과냐에 따라서 과세 여부가 또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관계 법령 등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관계법령 및 관련 사례를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서는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1랑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서는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2항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이 과세냐 면세냐에 따라서 그 여부 등을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로 주된 사업에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 경우에는 이때는 주된 사업의 과세 또는 면세 여부에 따라서 이 부수돼서 우연히 일시적으로 공급된 재화 또는 용역이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서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에 대한 이제 관련 규정이죠. 한번 보시면 1항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호에서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면세한다라고 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에서는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되는 것의 범위를 우리가 어떻습니까? 부가가치세법 제26조의 1항 12호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1항에서가 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자,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 임대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이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인 경우엔 제외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과 이에 부수된 토지로서 다음 각호의 면적 중에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 임대로 본다라고 하면서 1로 주택의 연면적, 자, 연면적에 대해서는 면세를 하고요. 그리고 건물이 2호에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또는 도시지역 바뀐 경우에 10배를 곱할 산정한 면적 이내에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해서는 면세를 한다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항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업용 건물, 즉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겸용주택이라 그러잖아요. 이때는 주택과 이에 부수된 토지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에 따른다라고 해서 1로 2호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로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크다. 주거용 건물 부분이 주거 외의 부분보다 크다. 그러면 그때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급으로 본다. 이때 그 주택에 부수된 토지 임대 범위는 제1항과 같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호에서는 주택 부분의 면적이 주택 이외의 부분의 면적, 즉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같거나 작았을 때는 그때는 주택 부분 외에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않습니다. 즉 주택 부분의 면적만 면제로 본다는 규정입니다.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106조를 이제 굉장히 주의해서 보셔야 되는데요. 여러분 보시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규정입니다. 1항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익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 대한 그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 이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을 합니다.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서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주택에 대한 그 규정을 두면서 이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 역시 부가가치세 면제 등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항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 용역이란 다음 갖고 있을 것을 말한다. 1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기획재정부를 영어로 정한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가구당 그때는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그 주택에 대한 정의를 한번 보시면요. 주택법 제2조 1호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이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을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4호에서 준주택이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 등을 말하며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준주택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6호 국민주택 규모란 국민주택 규모 중요하잖아요.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 즉 주거 전용 면적이 한호 또는 한 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고요. 만약 수도권 이외의 지역, 즉 도시지역이 아닌 또는 면지역의 경우에는 1로 또는 한 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합니다. 여기서 왜 이 6호가 중요하냐 하면요. 우리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에서가 사항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택의 전용 면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06조에서 우리가 1로 이제 주택법에 따른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그 주택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호와 주택법 제2조의 1호와 4호의 규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어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서는 우리가 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아까 주택법 제2조였죠. 제2조 4호에 따른 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과 같다. 4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제14호 남목에 따른 오피스텔, 이때 오피스텔을 우리가 준주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보시면요. 우리가 주택법 시행령 제4조 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제 별표 1이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14호에 업무시설에 일반 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업무를 주로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역 중에 일부 구역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우리가 오피스텔이라고 해가지고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관계 법령과 관련 사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지리자의 지리능이 뭐였습니까? 신청법인은 법인하고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12년 11월에 개인으로부터 이제 취득한 전용면적 146.33제곱미터 주거용 오피스텔을 이제 8년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다가 2021년 3월에 개인에게 양도하기로 했는데 이때 이 양도에 따른 이 상시 주거용으로 줬던 오피스텔의 양도가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지 과세되는지 여기에 대해 물어봤잖아요. 자, 결론은요. 사업자가 오피스텔을 취득을 하여 주택임대사업에 당해 오피스텔을 사용을 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사례에서는 잘 보시면은 여러분 부가가치세법 제14조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면세가 되지만 주된 사업의 부수되는 다음 갖고 어느 하나에 대한 제와 등 용의 공급 별도 공급 보대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에 따른다라고 했잖아요. 어떻습니까? 따라서 이런 신청 법인이 건설업과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인데 만약 이 건설업 법인이 임대사업자예요. 임대업을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임대업이라 하면 우리가 건물도 과세 사용되는 사업용 건물도 임대할 수 있고 주거용 건물도 임대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을 8년 이상 상시 주거용으로 주다가 임대하다가 이제 개인에게 양도했잖아요. 하지만 전용 면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데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아무리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더라도 비록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분명히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거용 전용 면적 도시지역인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되는데 여기는 146.33제곱미터 설사 도시지역 이외였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100제곱미터를 초과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상시 주거용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을 이제 취득을 해가지고 개인으로부터 취득을 해가지고 8년 이상 장기간 주거로 임대를 주다가 비록 개인에게 주택으로 매매했다 그러더라도 이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됩니다. 이유인즉슨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세의 그 요건이 국민주택 규모를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장애 사례인 경우에는 과세가 된다는 사실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저도 요즘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주택인 경우에 거의 다 주택으로 알고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게 이제 주택을 단독주택하고 이제 사례에서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지 않습니까? 단독주택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단독주택 그리고 다중주택 그리고 다가구주택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공용주택인 경우에 여러분 잘 아시죠? 연립 다세대 그리고 아파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분을 하는데요. 준주택인 경우에 뭐 오피스텔 등이 있는데 우리가 단독주택인 경우에 어떻습니까? 단독주택인 경우에 단독주택의 그 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을 하는데요. 단독주택 중에 우리가 다중주택 있잖아요.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한 층의 그 다중주택 전체를 이제 통으로 그 이제 연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초과냐를 구분을 하는데요. 다중주택인 경우에는 주방시설을 각 그 세대별로 구분해서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이제 그 주방은 이제 그 건물의 가운데 있죠. 로비 거실이라 그러나요? 그 홈 가운데에 하나의 주방 시설과 그리고 화장실, 세면장이 이제 설치되어 있고 이제 룸은 이렇게 각각 쪼개져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는 그 주택을 우리가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 요즘 경우에 따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다중주택이 아니에요. 다가구 주택인데 다중주택으로 건설 허가를 받아가지고 신축을 해가지고 면세 대상으로 이제 신고를 했는데 나중에 세무서에서 최근에 대법원 판례 같은 게 지금 변경이 지금 나온 게 있는데 다중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과세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세무조사가 지금 저희 업체 쪽에도 이제 세무조사가 한 건이 나온 게 있는데 이렇게 세무조사가 종종 나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주택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주택으로 사용한 그 주거 전용 면적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냐, 도시지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제곱미터 이하냐, 85제곱미터를 초과하냐에 따라서 과세냐 면세를 이제 나누는데요. 이렇게 다중주택인 경우에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단독주택으로 보지만 그때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구, 세대당, 호당 전용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가구 주택은 경우에 따라서는 거의 대부분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면세 대상에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단독주택과 그리고 다중주택에 대해서 이때 주거 전용 면적을 건물 전체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서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사례가 종종 있다는 얘기입니다. 본 사례에도 어떻습니까? 주거용 오피스텔 전용 면적이 우리는 비록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라고 해서 부가가치세법과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주거 전용으로 사용한 그 면적이 과연 우리가 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초과인지를 반드시 한 번 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주거 전용 면적이 우리의 그 부가가치세를 과세로 보느냐 면세로 보느냐 그 관림길에서 이제 중요한 그 나침판이 되는데요. 여러분도 종종 이런 사례가 있을 겁니다. 이런 사실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오늘 본 이 내용을 한 번 더 참조하셔가지고 합당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해서 오늘은 우리가 중에서 많이 본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상시 항상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인데 우리가 주거로 해서 주택으로 가끔 생각을 하잖아요. 이렇게 항상 주거용으로 임대를 주던 그 오피스텔을 양도했을 경우 과연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는지 면세가 되는지 이때 중요한 사항이 이렇게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오피스텔인 경우에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그 전용 면적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유념하시고 여러분 많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